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군입니다. 네, 앞서서 퓨어 스토리지에서 이제 많은 것들 이제 어떻게 하면 랜섬웨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저도 이제 데이터 보고 트렌드랑 간단한 트렌드랑 그다음 퓨어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백업 환경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인테그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2022년도 데이터 보호 트렌드라고 해서 저희 이제 비밀 이제 IDC 쪽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백업이라고 한다면 뭐를 제일 많이 고려를 하세요? 뭐 호환성도 많이 고려하시죠. 유닉스를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가상화를 지원해야 된다, 그죠? 근데 가장 큰 거를 보면 이제 고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항목이 최신 클라우드, 뭐 이아스든 뭐 파스든 사스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느냐, 지금 현재 백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 이게 현재 솔루션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현재 그냥 냅둬요. 방치시켜요. 아니면은 그걸 위해서 또 별도의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미래 환경까지 수용 가능한 이런 제품들을 도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 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 많죠. ERP를 위한 뭐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미션 크리티컬한 DB들, 뭐 SAP 하나, 뭐 몽고DB,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느냐. 그 다음에 기존처럼 기존과 호환성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많이 본다고 해요. 조사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 워크로드들, 기업들이 운영하는 워크로드들의 변화를 볼게요. 지금 2020년도부터 이제 24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점점점 증가해요. 이미 국내 고객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상당히 많이 적응을 해 있습니다. 적응을 해 있고 좀 편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의 물리 서버나 가상화는 조금씩 줄어들죠. 근데 주목할 게 2023년, 24년 가보시면 거의 이제 일정해요. 퍼블릭 클라우드도 쭉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온프라미스 환경도 갑자기 쭉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성숙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랜섬웨어를 워낙 무섭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랜섬웨어 무섭습니다. 랜섬웨어가 어떻게 보면 요즘 해커들한테는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어요. 일반인들도 랜섬웨어 툴 받아서 감염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랜섬웨어를 손쉽게 누구나 툴을 가지고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랜섬웨어를 몇 회 정도 감염이 됐었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네, 상당히 뭐 7회 이상은 한 번, 그 다음에 없는 경우가 지금 20 몇 프로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감염 사례예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 말을 안 할 뿐이죠.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작년에도 매스컴에 떠들썩했었죠. 대표적인 뭐 이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도 그때 AD에 조인되어 있는 애들 다 싹 다 걸렸어요. 그때 한 500대 정도 걸렸는데, 그때 저희 빔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그나마 복원 다 했습니다. 2달 정도 걸려서 복원을 했고, 그만큼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기업들은 방어할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수립하셔야 돼요. 그거를 미리 수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랜섬웨어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제품은 현재는 현존하지 않다고 해요. 뭐 백신 소프트웨어가 AI를 접목시킨다. 해커들도 AI 접목시켜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방어 전략, 보건 전략을 항상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랜섬웨어가 걸리고 나서 몇 퍼센트 정도를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복원을 했습니까? 라고 보면은 80% 이상 복원한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절반도 안 돼요. 36%죠. 그 외에는 80% 이하만 복원을 한 거예요. 나머지 데이터는 새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그만큼 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랜섬웨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를 볼까요? 2022년도 2월 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랜섬웨어 침해 사고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했고, 그때 기사를 보면 올 1월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3배가 증가했대요. 랜섬웨어가 3배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대비해서 76% 정도 랜섬웨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보안업계에서 예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런 기업, 이런 피해 사례가 중소기업, 공공, 엔터프라이즈 기업 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라고 보면은, 보시면 내부 직원, 여기 보시면 내부 직원, 아니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요즘엔 너무 진화되어 있어서 해커가 이제 어떤 직원의 동생처럼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클릭하게 해서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까지 취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날로 진짜 교묘해지고 있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특히 백업이 없으면 절대 보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반드시 백업 데이터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백업은 이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고, 백업 데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한 벌만 보관하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백업 데이터도 1중, 2중, 3중을 보호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를 재해복구센터로 카피해 놓을 수도 있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다 카피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프에다 카피해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백업 데이터도 1중, 2중, 3중으로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보호 현대화 전략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하이브리드 환경에 이제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아니면 새로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거야. 이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손놓게 되니까요.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겠죠. 스냅샷을 찍든 아니면 스크립트를 만들든 뭐로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온프라미스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다 환경 그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백업 인프라를 현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을 고려하셔야 돼요. 물리 서버 쓰다가 가상화 쓰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최근에는 또 퍼블릭 클라우드 쓰시는 고객들이 온프라미스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IO가 안 나오신다고. 거꾸로. 그럴 때도 또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이렇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제품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백업을 했으면 복원이 돼야겠죠. 100%. 이런 100% 복원할 수 있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든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 뭐 파일 단위 복구든 DB 단위 복구든, 또는 최근에는 저희 빔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인스턴스 리커버리라고 해요. 빔이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를 했는데, 빔으로 만든 백업 데이터는 다 VM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냥 띄우는 시간은 용량이랑 상관없어요. VM을 만들어서 그냥 띄우는 시간이에요. 드라이버 바꾸고 컨버전하고 만들어서 띄우는 시간인데, 그게 대략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1분,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면은 VM으로 파워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설명드린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막 재개시켰어요. 랜섬웨어 걸렸을 때. 그러고 나서 백그라운드로 복원을 한 거죠. 기업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복구도 중요하죠. 복구도 중요한데 비즈니스 재개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구급 기능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복원을 하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빔 플랫폼도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리 서버, X86이나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HP UX만 지원을 안 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빔의 랜섬웨어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불변성, 빔 자체에도 백업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는 기능,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퓨어 스토리지의 세이프 모드 기능과 연동을 하게 된다면 1중, 2중, 3중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백업이 잘 돼 있나요? 라고 고객한테 여쭤보면 그냥 파란색 떠 있으니까 잘 돼 있겠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 백업 데이터가 진짜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장 못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백업 데이터 가지고 VM으로 파원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백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권장하는 321 규칙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321 규칙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어떻게 복원을 빨리 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턴스 리커버리. 그 다음에 뭐 개별 파일이나 DB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데이터들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퓨어 스토리지와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하게 된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환경을 퓨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서버는 한 대가 필요하죠. 저희 관리할 서버가 필요하고, 우선 만약에 플래시 어레이 X라는 진짜 고성능의 환경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만드는 스냅부터 이 스냅본 가지고 백업을 하는 것까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빔이 통합적으로 자동화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빔에서 이제 퓨어 스토리지를 이제 백업 스토리지로 활용을 할 때는 우리는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는 플래시 어레이 C 타입 C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고성능의 백업 보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플래시 블레이드를 같이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은 이 부분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고, 세이프 모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빔도 저희가 백업 스토리지,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면 이 세이프 모드와 연동을 해서 저희 백업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지켜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해커는 제일 먼저 타겟을 잡는 게 백업 데이터예요. 우선 백업 데이터를 먼저 타겟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백업 데이터들이 어디 있다 뭐 이런 찾는 방법까지 다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해커들이 우선 백업 데이터부터 삭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또 한 번 보호를 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100% 안 지워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빔에서도 이게 랜섬웨어가 빈지 아닌지 저희도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뭐 백신을 탑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VM웨어 환경이면은 VM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CPU 메모리가 한 30-40%대인데 갑자기 CPU가 팍 치고 올라간다. 암호화를 하게 되면 CPU를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IO를.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CPU를 많이 푹 치고 올라 들어가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랜섬웨어가 의심됩니다 라고 해서 확인하라고 이제 던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 빔 쪽에서는 이제 백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백업에 대한 100% 이제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백업 스토리지로 플래시 어레이를 사용한다? 그러면 세이프 모드를 이용해서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저거는 운영 데이터, 플래시 블레이드 X를 사용한다면 운영 데이터에 대해서 스냅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업 타겟에서도 플래시 어레이 C다 라고 하면 거기서 세이프 모드를 이용해서 저희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또 스냅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백업 데이터가 랜섬웨어 걸리더라도 다시 저 세이프 모드를 이용해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빠른 다양한 기능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데이터들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글씨가 좀 작죠.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업을 할 때 백업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네트워크를 고성능으로 한다, 또는 백업 스토리지를 좋은 거 쓴다. 맞습니다.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운영 환경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더 빠르게 백업받을 수 있는 건 운영 스토리지의 스냅샷과 연동하는 거예요. 운영 스토리지. 만약에 플래시 어레이 우리가 X 환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VM웨어 백업을 한다 라고 할 때는 VM을 통째로 백업해 갔어요. 그죠? 그러면 IO가 계속 발생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백업을 할 때 워크로드의 부하가 너무 심합니다. 그럴 때는 스토리지 스냅샷과 연동하는 거예요. 빔이 자동으로 다 관리해줘요. 스토리지에서 스냅을 찍고 이 스냅본 가지고 저희가 백업을 해가는 거예요. 또는 하루에 우리는 RPO를 줄이기 위해서 1시간마다 스토리지 스냅샷을 떠요. 그리고 마지막 것만 저희가 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 스냅샷부터 데이터 백업까지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거죠.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백업받는데 하루에 한 번 백업받고 그 이후에 생성되는 데이터는 우리 백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마지막 백업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는 저희가 복원을 못 하겠죠. 저 의미는 RPO를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RPO를 줄일 수 있는 건 백업을 1시간마다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받는 사례도 거의 없고 DB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1시간 30분 단위로 백업받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이런 VM이나 일반 물리서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스냅을 이용해서 RPO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든 1시간 단위든 스토리지 스냅을 찍고 그러면은 내가 최장 데이터를 로스트할 수 있는 건 1시간이에요. 이제 1시간 단위로 찍으면. 그렇게 해서 RPO를 줄여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스냅을 찍으면 이거 스토리지 스냅이잖아요. 그죠? 스토리지 스냅이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스냅샷도 하나의 백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냅샷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가지고 뭔가를 복원하고 싶어요. 저희 만약 빔이 없다고 생각하면 DB를 복원하고 싶어요. 그럼 그 파일을 복원하고 싶어요. VM을 복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스냅본 가지고 어디에다가 마운트해서 그거 가지고 VM이든 파일이든 내가 수동으로 찾아서 복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빔을 이용해서 스냅을 뜨면 저희 UI에서 다 보여요. 그냥 UI에서. 이 스냅본에서 나는 어떤 파일 복원을 할래? 라고 해서 그냥 UI에서 직관적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라클이든 SQL이든 DB 단위로도 다 복원이 돼요. 스냅샷만 있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백업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업본이든 스냅샷이든 데이터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샌드박스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냅본 가지고 VM을 띄워볼 수도 있고 VM으로 띄워서 여러 가지들을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빔 같은 경우에는 퓨어 스토리지에 이제 스냅샷을 활용을 합니다. 운영 환경부터 백업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지 스냅샷을 활용하고 있고 이 스냅샷을 이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DB가 있으면 DB도 자동 인지해서 스냅을 찍어요. 별도의 스크립트 만드실 필요 없어요. 스냅 만들 때도 DB가 있어도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냅 가지고 백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쪽에는 부하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스냅본에서 복원을 하니까 훨씬 빠르겠죠. 훨씬 빠르고 저희가 백업 스토리지에서 복원할 때는 아무래도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오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냅본이 남아있다면 스냅으로 1차 복원을 하고 만약에 스냅본이 없다면 백업 데이터 가지고 복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만약에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거를 썼을 때는 백업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일반 VM 백업보다도 두세 배는 훨씬 빨라요. 앞서서도 보여드렸는데 백업이 4배, 복구는 3배 이상 빠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토리지 스냅과 연동을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1시간 단위로 스냅을 찍고 이 스냅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냅본은 이틀만 유지를 해라. 스냅들은. 그리고 스냅 중에 언제는 백업으로 넘겨라. 그래서 장기간 보관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건데 스냅샷만 있어도 저희가 개별 파일 단위 복원이든 VM 단위 복원이든 DB 단위 복원하는 이런 툴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은 빔 입장에서는 하나의 백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플래시 어레이 C나 플래시 블레이드를 쓰다가 우리는 용량이 모자라요.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나 서버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좀 데이터를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확장해 나가시면 되고, 빔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가 그냥 OS 기준이에요. OS가 몇 대 있느냐 라고만 따지시면 되고, 카운팅 하시면 되고, 저희도 용량에 대해서는 프리합니다. 용량을 얼마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백업 데이터를 카피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무료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우리 오브젝트는 좀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더 저렴한 아카이빙 스토리지, 글래시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계에서 이제 저희 인터넷진흥원이나 국내에서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321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합니다. 321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하고 있고 3이라는 거는 원본을 포함해서 2개의 사본을 더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2개 이상 가지고 계세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냅 찍으시잖아요. 스냅 찍으시고 또는 스토리지 복제하시고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백업으로 하나, 그 다음에 백업된 데이터를 테이블로 보관하는 거 하나. 그렇게 하면 총 3개죠. 원본 포함하면 4개가 되겠죠. 보통은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데들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거는 다른 미디어에다가 저장을 해라. 하나를 저희가 백업으로 저장을 했고, 그러면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다른 매체에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당연히 옵사이트, 안전하게 옵사이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라. 대표적인 게 테이프죠. 테이프였는데 요즘엔 테이프 자체도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선호하는 건 오브젝트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플래시 블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에서 또 권장하는 거는 추가로 1, 0이 붙어요.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는 백업본을 반드시 하나를 유지해라. 반드시 하나를 유지해라. 만약에 저희가 세이프 모드와 연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 거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세이프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변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0이라는 거는 100%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백업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요. 아니면 또 DR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검증을 해보고 DR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상시 잘 복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상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이제 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백업은 보험이라고들 생각하세요.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복구하는 정도. 하지만 빔은 저희는 백업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 형태로. 저희가 이런 샌드박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백업 데이터, 스냅샷이든 백업된 데이터가 있다면 걔 가지고 VM을 띄워요. 만약에 하나의 업무가 있다. 웹 서버, DB 서버 이렇게 있다. 그럼 걔네들 VM을 띄우고 서로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또는 OS 패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 서버에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도 샌드박스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테스트해보는 거죠. 또는 개발자가 한 달 전 거를 달래요. VM을, DB를 달래요. 그때도 백업본 가지고 그 DB 서버를 띄워요. 띄운 다음에 그걸 개발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예전처럼 DB를 실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업본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빔의 데이터 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빔의 데이터 랩은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과정을 보면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이제 가상환경의 별도의 벌처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백업본 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는 건, 퓨어 스토리지와 같이 제안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퓨어 스토리지, 이제 고성능의 플래시 어레이 X 환경을 사용한다면, 스냅샷도 저희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백업도 플래시 어레이 C나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한다면, 세이프 모드를 이네이블 시켜서 데이터의, 백업 데이터의 안정성을 더 강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빔과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 C를 통해서 백업에 대한 현대화를 이제 모던하게 이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는 뭐 용량 최적화. 특히 플래시 어레이 C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C 타입 C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고
고속의 백업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백업 데이터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빔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뭐 데브옵스들 아니면 다양한 테스트들, 장애 처리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유지함으로써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